20세기 소년소녀 본격 90년대 연대를 추억팔이 팟캐스트 306회 시작하겠습니다. 자기소개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웃음소리 담당 쇼고요. 네, 민입니다. 네, 스칼린입니다. 네. 목소리가 차분하시네요. 오늘. 네, 의도한 건 아닌데. 오늘도 3명이서 네.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셋이서 할 얘기는 바로 추억의 군대와 소년소녀. 네, 일단은 2부작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군대와 관련된 추억들을 얘기를 해야죠. 네. 네. 기대를 해주시고요. 아주 기대되는. 거의 2부로 끝날 수 있을 것인가. 미리 말하고 싶은 게, 원래 군대 얘기하면 약간 부정적이잖아요. 이미지가.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최대한 그냥 마일드하게. 네. 그리고 또 사카인 씨도 껴있잖아요. 네, 그쵸. 그러니까 무슨, 우리가 DP도 아니고, DP나 신병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군대 얘기를 할 거다라는 걸 알아주시고, 군대 얘기 하기 전에 우리가 팟빵 리뷰를 읽겠습니다. 콩나물라면 123님께서 추억의 사탄의 인형과 소년소녀 2편의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탄의 인형 편. 우리가 지난번에 사탄의 인형 너무 반응이 안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주신 게 아닌가라는. 아니, 너무 사람들이 네. 뭔가 많이 얘기할 줄 알았는데, 솔직히 조금 더 덜해서, 뭔가 다음에 좀 더 대중적인 공포영화가 뭐가 있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딱히 없더라고요, 또. 네. 네, 하여튼, 후원은 감사드리겠습니다. 멍멍이 수사대님께서 어떤 예능에서 노사연님이 큼직한 맘모스빵을 먹었다는 얘기를 하니 박명수님이 우유도 같이 먹었냐고 물었는데요. 노사연님이 자기는 우유 살 돈 있으면 맘모스빵을 하나 더 사 먹는다는 얘기를 해서 빵 터졌는데 이상하게 민님이 생각났습니다. 맛있는 음식 얘기를 맛깔나게 말씀하시는 대식가 민님의 이야기를 좋아해서 그런 걸까요? 기분 나쁘셨다면 죄송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분 나쁠 건 없는데, 민 씨의 경우에는 우유가 있어야 빵을 더 많이 먹을 수 있다. 목이 메니까. 내가 할 말을 해버렸네. 네, 제가 실제 그렇게 오늘 얘기하려고 준비해왔는데, 그러니까 저는 사실 역발상으로 우유가 없는데 어떻게 맘모스빵을 많이 먹을 수 있냐. 많이 먹으려면 우유가 있어야 된다. 그렇죠. 미국에서 하는 많이 먹기 콘테스트 이런 거 있잖아요. 그쵸. 핫도그 같은 거. 적셔 먹잖아요. 네네네. 네. 스파이더 누님, 예. 선조들의 지혜가 이런 데 나오는 겁니다. 아니, 근데 이게 사실 예전에는 이제 동네 슈퍼마켓에 가면, 네. 투명한 봉지 안에 노란 색깔로 있는 맘모스라는 빵이 실제 있었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좀 안 파는 것 같아요. 일단, 슈퍼도 많이 없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근데 어차피 맘모스라는 이미지, 빵? 브랜드는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예를 들면 종종 어떤 베이커리들에서 팔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 마음이 참, 얍실한 게 뭐냐면은, 슈퍼마켓에서 파는 맘모스 빵이, 잼이 되게 대충 발라져 있거든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맘모스 빵을 이렇게 꺼내서 이렇게 슥슥슥 해서 이렇게 전체로 고르게 펴 바른 다음에 먹어야 약간 바란스 좋게 이렇게 먹을 수 있단 말이죠. 네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초에 잼의 양이 적어. 아이고. 근데 당연히 베이커리에 가서 파는 맘모스 빵은 잼을 잘 넣어주죠. 대신에 비싸요, 되게. 근데 그렇게 먹으니까 또 맛이 없어. 그러니까 아이고. 이게 참 인간의 마음이. 그래서 나도 그 생각을 잠깐 하다가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야? 자기 자신한테 예, 어쩌라고. 맞습니다. 예. 싸구려가 주는 만족감이 있죠. 네. 그렇죠. 싸구려라뇨. 그때도 싸구려 아니었어요. 그리고 사실은 20소소가 음식 얘기하면 되게 즐겁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실 우리 지난번 녹음 끝나고 나서 이제 셋이서 뒤풀이를 했잖아요. 밖에서. 네네네. 네. 그러면서 앞으로 향후에 20소소를 어떤 걸 해야 될지에 대한 열띤 토론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때도 먹는 거에 대해서 되게 신박한 아이디어가 나왔잖아요. 그랬나요? 네. 벌써 기억이 안 납니다. 나왔습니다. 네. 상상도 못했던 그런 키워드가 나왔어요. 그리고 오늘 아이템도 맞네요. 거기서 나온 거야. 그렇죠. 맞습니다. 네네네. 원래 이게 사람이 술을 먹어야 아니 조만간 상상도 하지 못한 음식 관련 소재로 하지 않을까. 네. 한 4부작 있잖아요. 그거. 20소소의 밥상 뭐 이런 거네. 그죠. 네, 여튼 감사합니다. 무한단물님께서 요즘 현실이 바빠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남겨야지 하다가 못 남긴 이야기 생각나는 대로 요약합니다. 리치, 용과 저도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처음 먹었어요. 꾸렁내 나는데 맛있어요. 미니 옥수수 피자 샐러드 바에서 처음 봤는데 이거 안 나와서 아쉬웠어요. 여기까지가 이제 외국 음식 얘기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제 친구가 세스코 다니는데 민님이 더 해박해요. 이 친구 벌레 너무 무서워해서 그거 보고 이렇게 싫어하면 잘 잡겠구나 싶어서 계약 따내는 이야기 웃긴데 오늘은 줄이고요. 이거는 이제 벌레 얘기인 것 같고요. 네. 네. 친구 따라 들어간 클럽하우스인가요? 네. 방에서 우연히 뵀는데 팬심에 급발진해서 죄송합니다. 고향길 안전히 가시길 바라고요. 척키 이야기도 엄청 하고 싶은데 저도 척키의 신부가 제일 웃긴 코미디 호러물이라 생각합니다. 방향전환 잘했어요. 척키 덕후 짤 넣으며 줄입니다. 그리고 너무 요약한 것 같아 다시 적습니다. 팬심의 개인적인 공간에 너무 아는 척을 해 너무 죄송합니다. 술 한잔 했습니다. 그래도 엄복동의 진심만 알아주세요. 하기엔 좀 부끄럽네요. 20세기 소년소녀 전도를 너무 하고 싶었습니다. 팬심만 알아주세요. 맨정신의 팬심을 전달하면 어땠을까 부끄럽습니다. 첫 키로 마무리합니다. 투로님 저도 디즈니 정책이 마음에 안 들지만 컬렉션은 멈추지 않습니다. 같이 힘내보시죠. 그리고 우렁각시 성대모사 너무 좋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본인의 그 척키 컬렉션 사진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얘기하지만 팟캐스트를 듣는 인구는 굉장히 적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근데 거기 중에서도 20소설을 듣는 사람은 더 적을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카린이라고 클럽하우스 닉네임을 했는데 청취자를 만나본 적이 없어요. 꽤나 오랫동안 활동하셨는데. 그랬는데 저를 아는 분을 만난 거예요. 근데 인원이 북적북적한 방에서 근데 아무도 너 팟캐스트 했니? 이분이 였단 거네요. 무한나물님. 그래서 네. 너무 감사하다 했는데 이제 네. 그러고 이게 잘 끝나고 다음에 그 방에 들어가게 됐는데 네. 야 팟캐스트 영화 같다 막 그런 분위기가 된 거예요. 그래도 그들은 듣지 않아요. 클럽하우스 하는 사람들은 팟캐스트를 듣지 않는다. 본인이 말하는 게 좋아서 들어오는 사람들인데. 그러네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죄송할 필요도 없고, 왜냐면, 어차피 서로 모르는 행성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몰랐는데, 사카린 씨는 지금도 클럽하우스를 하시는 거예요? 뭘 가끔이에요, 사카린 씨. 거짓말 좀 하지 마, 좀. 방송에 대고 거짓말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가끔의 기준이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하루 중 가끔? 그러니까 데일리 가끔인 거죠, 데일리 가끔. 그러니까 24시간이 아닐 거 아니야. 예. 그건 꼭 매일매일이네요. 네. 거의 뭐 제가 보기에는 못해도 2, 3일마다 한 번씩은 한두 시간씩 하는 것 같아요. 어쩌면은 이거 들으시는 분들 중에 클럽하우스 하시는 분 계시면은 클럽하우스에서 사카린 씨와. 그리고 말 안 하고 듣는 날도 있고, 어떤 사람들이 책을 강독하는 방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데는 얌전히 듣기만 도 하고. 그러니까요. 사카린 씨가 약간 백색 소음이 꼭 필요한 사람이라서, 그러니까 TV가 무슨 뭐 정보 전달의 의미가 아니라 그냥 인간의 말소리가 나고 있어야 약간 좀 편안하신 좀 그게 있어서. 그러니까 소리 상자? 네. 그래서 사카린 씨랑 저는 이제 같이 맨날 잘 거 아니에요, 부부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 친구는 재밌는 게 잘 때 뭔 소리가 나도 별로 신경을 안 써요. 그러니까 뭔가 아주 큰 굉음 혹은 뭔가 사고가 난 것 같은 소리가 아닌 이상은 그냥 뭐 사람 말소리 뭐 이런 거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너무 적막하면 무서워서 못 자는? 네, 그러니까 너무 어둡고 적막하면 잘 못 자서. 네. 사카린 씨는 21세기에 살아서 참 다행이네요. 네. 즐거운 게 참 많잖아요. 고구려 때 태어났어 봐. 심심해서 죽었어 그냥. 아니 얼마 전에는 제가 또 얘기하니까 또 생각나는데 네네. 사카린 씨도 아이패드가 있고 저도 아이패드가 있단 말이죠. 네네. 근데 이제 맨날 자기 걸 제가 본다는 거예요. 배터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보니까 아이패드 기능 중에 보면은 아무런 응답이 없는 상태로 N분이 유지되면 자동으로 꺼지는 기능이 있잖아요. 그거를 안 켜놓고 아이패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다가 자기가 아이패드를 하다 잠이 들었어. 그럼 아이패드는 그 기능이 그게 없으니까 계속 켜져 있을 거 아니에요, 화면이? 네네. 그러면 배터리가 소모가 되겠죠. 근데 그걸 누구 탓을? 팀콕 탓하나? 그래서 제가 그때 스크린 타임까지 켰어요. 네네네. 스크린 타임을 키면 하루에 몇 시간을 어떤 앱에 사용했는지 보는데 본인이 쓴 것만 다 나오니까 딱 로고대로 나오니까 그때 갑자기 시무룩해지면서 내가 잘못했어. 기계는 거짓말하지 않죠. 네, 그래서 아니 근데 종종 민 씨가 과거의 얘기잖아. 좌잉 삼잉을 하면서 본인의 핸드폰, 본인의 아이패드, 제 아이패드를 같이 켜놓고 멀티를 할 때가 있어요. 그쵸, 동시에 게임을 여러 개를 해야 되니까 네네네네. 그 공략도 봐야 되고 막 이러니까. 근데 그래서 몇 번 배터리를 0을 만들어서 꺼뜨렸던. 그래봐야 3번도 안 돼. 정말로. 근데 전적이 있기 때문에 의심을 한 거다.
라는 거죠. 정말.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스크린 타임 기능이 너무나 좋았다. 그 블랙미러 네. 블랙미러라는 그 드라마 있잖아요. 알죠. 거기 보면은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모든 인간이 개개인이 그 로그를 찍을 수 있게끔 영상을 다 작업할 수 있게 된 세상에 대한 편이 나오거든요. 네네. 그게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그때 그렇게 말했잖아 라고 하니까 그랬다고? 봐보자. 네네. 틀어보잖아요. 시즌 1이었던 것 네, 같은데. 시즌 1이었어요. 네네네. 네, 그래서 그거를 보고 거기가 생각났어요. 그러니까 뭐 내가 했네 미안. 사카시가 그때 그거 볼 때 난 저거 되면 넌 죽었어. 좀 딴 얘기지만 최근에 그 통화 녹음 이거를 네네, 금지시키는 게 이슈가 이슈잖아요. 네, 뭐 그런 법을 네. 발의한다고. 뭐 아직은 뭐 확정된 건 없지만은. 네. 네, 뭐 그래서. 뭐 비슷한 얘기죠. 네. 그렇죠. 근데 어떤 게 더 이게 결국에 어떤 기술이든 장단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네. 거라서. 네. 근데 뭐 현 시점에서는 업무상 뭐 계약 같은 거 많이 그죠. 하시는 분이나 뭐 자영업 하시는 분 이런 분들은 사실은 뭐 중요하시죠. 중요하죠. 네. 그런 분들은 아이폰 안 쓰시잖아요. 네, 그렇죠. 뭐 사유가 있으니까. 네. 아니, 진짜로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그냥 요즘엔 잘 안 하지만 중국집에 뭐 전화로 주문을 했는데, 짜장 시켜놓고 왜 짬뽕 안 왔냐고 했을 때, 녹음이 있으면 사장님이 좀 덜 억울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구제 장치가 없으니까 녹음이 아닐 때. 알겠습니다. 네. 홍콩 밤한개님께서 해피 추석 늘 건강들 하세요라고 남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저희가 그 추억의 잔치와 소년소녀 1편 때가 딱 추석 연휴였잖아요. 좋았어요. 아다리가 딱 맞았죠. 네네. 근데 사실 우리가 아다리를 맞추려고 맞춘 것도 아니고, 심지어는 그때 녹음할 때 이거 들으신 여러분 명절 잘 보내세요 이런 식의 멘트도 전혀 없었잖아요. 전혀 우리는 생각해보면 뭐 한가위 되세요 뭐 이런 것도 아는데요. 명절인지도 몰랐어 우리는 지금 그 녹음할 때는. 왜냐면 이제 명절에 그렇게 친화적인 삶을 안 살고 있는 거예요, 셋 다. 어쨌든 그래서 근데 어쨌거나 내용은 좀 명절스러운 얘기였잖아요. 그죠? 네, 재밌었습니다. 여튼 감사합니다. 병아리 목욕탕님께서 보자마자 뛰어들어왔습니다. 저에게 잔치란 크리스탈 그릇과 과일 사라다와 나박김치가 들어있는 날이라는 이미지가 있네요. 저희 집은 사라다와 나박김치는 잔치가 끝나고 남은 걸 먹을 때가 아니면 잘 해먹지 않아 저 두 음식에 대한 이미지가 가장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케이크에 체리 대신 올라가 있는 이상한 젤리도 기억이 남네요. 여담이지만 20소스에서 추천받은 유키와 박가네를 요즘 너무 잘 보고 있습니다. 20소스와 나알바를 적어도 3번씩 정주행할 정도로 일하면서 부금으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영상을 좋아해서 정말 취향 저격입니다. 20소스에서 유튜브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혹시 이 유튜브도 취향에 맞으실까 하고 추천드립니다. 라고 하시면서 유튜브 링크를 주셨고요. 코로나 시즌에 여행을 갔다가 방문한 라오스 오지마을에서 동네 바보형을 담당하게 되신 분의 유튜브입니다. 마을의 아이들이 너무 귀엽고 구독자분이 보내주신 달고나 세트로 달고나를 만드는 모습에 한창 제가 자라던 20세기의 시골 모습이어서 추억에 젖어서 보고 있어서 진행자분들에게도 추천드립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봤어요. 저도 봤습니다. 네. 저는 원래 알고 있던 채널이에요. 그래갖고 사실 소개를 딱히 안 한 이유가 너무 약간 멋있는 사람이라서. 진짜 너무 거기 좋은 일 많이 해줘요. 원래는 이제 이분이 약간 뭔가 이렇게까지 커질 그거를 생각하고 하신 건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확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너무 사실 좀 잘생기시고 말도 잘하고. 맞아요. 부러웠어? 사실 좀 부러워가지고. 또 제 어떤 마음속에 있는 어떤 질투심이 또. 그런 거 있잖아요. 잘생겨서 질투한다 이런 건 아니지만은 어떤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이 좀 빈틈이 있어야지 더 친근함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약간 빈틈이 잘 안 보이는 그런 캐릭터였어요, 저한테. 근데 이분 진짜 약간 되게 바른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제 마음속에서, 굳이 20소스에서 추천하지는 않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네, 멋있는 분이죠. 네, 그건 맞습니다. 네네. 아니, 그리고 이 나라가 전 잘 모르는 나라긴 한데, 애들이 너무, 정말 맑은 느낌? 맞아요. 어린이들이? 네. 그래서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또 애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많아. 와, 그래가지고, 막 과자 같은 거 먹고 막 이런 거 재밌게 봤습니다. 근데 이제 막 뛰어다니고 이제 표정이 완전 그리고 또 약간 같은 아시아인이니까 어떤 미묘한 동질감이 있더라고요. 보다 보면은. 네. 그리고 약간 이렇게 5살이 5살처럼 생기고 10살이 10살처럼 생겨서 오는 그 예쁨이 있잖아요. 딱 그게 있어서 좋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영상 편집도 되게 깔끔하게 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능력자가 참 많아. 네, 맞습니다. 너무 많아. 어쨌든 굉장히 이제 좋은 에너지가 된 거죠. 네네. 구독자들이 모여서 뭐 기부하고 이랬던 돈으로 또 거기 마을이 약간 어려웠던 부분들도 해결이 되면서 점점 뭐 좋아지는 뭐 그런 게 있죠. 이런 게 바로 유튜브의 예, 선순환. 그렇죠. 예.
감사합니다. 호밀빵의 파수꾼님께서 추석이라 당연히 안 올라올 줄 알았는데 명절 오기만을 기다리셨다는 듯 잔치 에피소드를 올려주시네요. 우왕 잘 듣겠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그런 거 전혀 의도하지 않고 이 명절과 아무 상관없어요. 분명히 방송 아마 초입 때 얘기했을 때 제 생일이 그래서 먹다가 생일 잔치 하다가 잔치야 이렇게 된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뒤늦게 네. 한가위 연휴 잘 보내셨기를 바라면서 네. 감사합니다. 팟빵 리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근황 얘기 좀 할까요? 네, 그다음 얘기 뭐 있나요? 뭐 하실 거 있어요, 석가리 씨? 아까 뭐 얘기하고 싶은 거 있다면서요? 맞아. 제가 맥북을 들고 다니는데 다소 무겁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이패드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친구한테 생일 선물로 팀 국이 좋아하겠어요. 무선 키보드를 사달라고. 그래서 아이패드랑 그 키보드를 들고 다니면 그 맥북보다 가볍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두 개를 합치니까 맥북만큼 무거운 거예요.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두 개를 합친 게 맥북이잖아요. 아니 뭐 키보드도 키보드 나름인데 네. 진짜 대단한 친구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사람이 어리석다. 맥북은 그래서 그 키보드 안 쓸 거예요? 써요. 그럼 줘요. 안 쓸 거면 나 쓰게 회사에서. 맥북은 어떤 모델이에요? 에어. 에어는 그래도 가벼운 편인데. 네, 가벼운 편인데. 이름도 에어인데. 그러니까. 근데 가끔 이렇게 엄청난 작업이 아니라 이렇게 회의록 같은 거 작성해야 될 때는 그거 이렇게 무거운 기계를 갖고 가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는 에어라고 들었을 때 이제 깨달았어요. 맥북 에어를 들고 다니는 사람이 맥북 에어 무겁다는 이유로 아이패드랑 블루투스 키보드를 두 개를 갖고 다니려는 발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이상하죠. 내가 보기엔 이상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거 인터넷에 보면은 요즘에 아이들 그림 그릴 수 있게끔 파는 거 있는데 펜이랑 아이패드처럼 돼 있는 건데 저장 기능이 없어요. 그냥 내 맘대로 지우고 써지는 그냥 뭔지 알아요. 그거 하나 사요? 우리 어렸을 때도 비슷한 거 있잖아요. 네, 맞아요. 쓱 하면 지워지고. 네. 네. 그래서 아무튼 그런 인간은 계속 어리석은 생각을 하면서 사는구나. 또 이렇게 또 쓰레기를 또 돌리고 또 지구에 또 안 좋은 일을 했고 또. 근데 그게 좀 근데 심리적으로 가벼워. 모든 건 마음먹기 달렸습니다. 아니, 왠지 맥북을 이게 무슨 원효대사 해골물 얘기도 아니고 이게? 맥북을 갖고 가면 뭔가 이렇게 진지한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건 님 생각이지. 엄청 외부의 이미지를 엄청 신경 쓰시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무슨 자기 자신의 네, 원래 인간이 어쩔 수 없어요. 눈치 보면서 사는 거죠. 그런 점을 또 이제 그런 제조하는 사람들도 파고드는 거죠. 네. 팀 쿡이 파고드는 겁니다. 네, 팀국 선생님 또 네. 얼마 전에 최근에 아이폰 새로 발표됐잖아요. 네, 네. 펀치어를 적극적으로 이용한 그렇죠. 모시기 아일랜드. 네, 네이밍 죽이지 않습니까, 이제? 네. 아일랜드. 뭔 아일랜드였더라? 근데 아일랜드라는 표현을 부엌 가구에서 많이 쓰거든요. 그럼 거기도 쓰고 SI 거기서도 쓰고 다 똑같아요. 네. 다이나믹 아일랜드구나. 네. 다이나믹하네요. 네. 여기는 아일랜드 키친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싱크대랑 여기가 이렇게 연결되지 않고 섬처럼 떨어져 있다라는 개념으로. 무엇이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조리대 같은 게 떨어져서 왜 거실 쪽 바라보게 되어 있는 부엌 가구들 있잖아요. 네네네. 그거를 아일랜드 키친이라고 부르거든요. 셔터 아일랜드 같네요. 또 하나 배워가네요. 네. 네. 민 씨는 뭐 없나요? 제가 오늘 준비한 얘기는 최근에 저번에 우리 방송에서 인터넷 뱅크 관련해서 이제 물어보셨던 형님이 한 분 네네. 계셨었는데, 있었죠. 그런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잠깐 준비를 좀 했습니다. AI가 그려주는 그림 얘기를 좀. 네네. 그걸 좀 해드리려고요. 참고로 제가 사카리 씨한테도 일부러 얘기 안 했어요. 오늘 재밌게 얘기해드리려고. 네. 당연히 이제 제가 이제 방송에서 늘 이제 기술이니 뭐니 이런 얘기 자주 하니까 네. 일단 굉장히 쉽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좀 준비를 했고요. 네. 근본적으로 이 AI가 그려주는 그림이 현재 어디까지 왔는지, 그리고 이 기술은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은지 아마 요 순서대로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우선은 지금은 이제 결국에는 이 그림을 그려주는 어떤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어떤 프로그램이 있고 여기에다가 내가 뭐라고 넣으면 되는 거죠. 입력어를 넣었죠. 네, 마치 명령어를. 외주 넣는 거랑 똑같은 거죠. 맞습니다. 예를 들면은 아름다운 산 그림을 그려주세요라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명령어를 넣으면 걔가 이제 그려주고, 그려준 것 중에서 이제 내가 괜찮아 보이는 거 셀렉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 네. 근데 이거를 해내는 어떤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거를 구현하는 방식이. 그래서 요거에서 탑을 먹는 사람이 아마 되게 그 큰 이득을 얻을 수 있으니까 다들 이제 전 세계 연구자들이 새로 만드는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예전에는 이런 게 좀 대중화되어 있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유는 뭐냐면 예전에는 이거를 하기 위해서 좋은 컴퓨터가 필요했어요. 근데 이제는 그 좋은 컴퓨터의 그 좋은 리소스는 이제 중앙에서 처리를 해주고 다른 사용하시는 분들이 원하는 대로 하면 거기서 이제 뽑아서 나한테 이미지로 보여주는 형태가 네네. 됐죠. 그래서 최근에 뭐 뉴스나 이런 거 보면 되게 그럴듯한 그림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걸 보면 마치 뭐 인간은 이제 뭐 끝인가 봐. 뭐 예를 들면 뭐 그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와 저기까지 왔어?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이게 실제로 제가 하나 알려드리고 싶은 건 그 좋은 그림을 뽑기 위해서 키워드를 넣는 형태거든요. 네. 근데 그 키워드가 인간이 상상하는 키워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아주 멋진 그 뭔가 뉴스 기사 같은 데서 보셨던 그 그림들이 있을 텐데 거기에 제가 하나만 예시를 들어서 거기에 있었던 태그를 순서대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네. 뭐 달, 4K 이미지, 그다음에 하이 퀄리티, 그다음에 풍부한 색감, 동그라미, 네모, 멋진, 신나는, 분위기 좋은, 뭐 휘황찬란히 밝은, 사람들에게 기분이 좋게 해주는, 자랑스러운, 그리고 무거운,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상상했던 이미지가 아니라 그냥 단어를 막 때려 박는 거예요, 사실은. 네네. 그 태그를 저절로 기계가 매겨준다는 거죠? 아니, 아니, 거꾸로요. 인간이 입력하는 거예요. 방금 내가 말했던 걸 그 기계한테 입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입력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냥 멋있는 달 그림을 그려주세요가 아니라 멋있는 달 그림을 뽑으려면. 내가 생각하는 태그를 막 던지는 거군요, 인간이. 근데 그 태그가 어떤 개연성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한테 무언가 요구할 때, 뭐, 제가 뭐 이런 사정이 있어서, 언제까지 이게 필요한데, 이런 내용의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이걸 이렇게 해주실 수 있나요? 라고 하면 고민을 해보고, 예, 해드리겠습니다. 하면, 뭐 중간에는 뭐 언제쯤 한번 제가 보여드리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인간이 사는 세계 기준으로 일을 할 때 그런 식으로 돌아가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그런 친구가 아니에요. 그냥 멋있어 보이는 엄청나게 많은 태그를 막 밀어 넣는 거예요. 그럼 걔가 그거를 상상해서 막 그려주는 거거든요. 그럼 그 중에 보면 멋있는 그림을 뽑아내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요. 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인간은 알 수 없어요. 첫 번째. 어떻게 해도 알아낼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원하는 이미지를 완벽하게 찾아내기는 어려움. 그러니까 마치 이거는 그 예전에 이세돌 아저씨가 그 바둑도 썼잖아요. 알파고랑 바둑도 썼잖아요. 거기서 보면 처음에 알파고의 어떤 수를 봤을 때 수많은 그 프로 바둑 기사들이 이 수는 뭐죠? 이거 말이 안 되는데요? 이러다가 질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지금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완전히 상상치도 못한 태그를 막 밀어 넣어야 뭐 그것도 뭐 한두 개도 아니에요. 30개에서 40개를 밀어 넣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행위를 엄청 많이 해서 그 중에 괜찮아 보이는 것만 지금 뉴스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좋은 그림을 뽑아내기 위해선 굉장히 노력이 필요하다. 네. 근데 이 노력이라는 건 되게 근데 이 노력이라는 게 마치 내가 더 노력했으니까 더 발전할 수 있을 거야의 타입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노력이라는 건 단순하게 그 시도를 한 수행 횟수의 증가분만큼만 노력이라는 거죠. 물론 한 번 내가 요청을 했을 때 걔가 이제 그거를 그 그림을 생성해 나가는 그 텀의 레이턴시가 길이가 점점 짧아지겠죠? 그 GPU 연산은 계속 올라갈 거고. 네. 그 기준으로 할 거지만 근본적으로 이거를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아마 이대로 계속 이 기술이 이대로 발전되면 점점 더 알기는 아마 어려워질 거다. 그게 있고 두 번째로는 결국에 이 상황이 어떤 거를 만들어냈냐면은 이게 제가 그 과학 얘기 같은 거 맨날 할 때, 뭐, 예를 들면은, 예전에 이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농담 삼아서 얘기가 나왔던 건데, 중력이란 게 왜 있는 거예요? 라던가 뭐, 중력이 왜 중앙으로 꺼져요? 근데 여기서 끝에 왜까지 가면, 그냥 원래 지구가 그래요. 그냥 이 자연계, 이 생태계, 이 자연계라는 게 그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라고 돼 있고, 그거의 진짜 이유, 우리가 납득 가능한 이유는 못 찾는 케이스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부분에서 그냥 쿨하게 넘어간단 말이에요. 원래 뉴턴력하게 그래. 뭐, 원래 자연이란 게 그래. 어떤 이 부분이, 과학자들도 그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친구도 왜 얘가 이렇게 쩌는 그림이 나온 거예요? 아무도 모름. 그냥 이런 태그가 해냈을 때 이렇게 좋았을 뿐이야. 그러니까, 의사들이 약 줘서 타이레놀 먹으니까 머리 안 아픈 거랑 똑같은 거예요. 뭐, 거의 그 수준까지 갔다. 그러니까 인간이 제시한 명령어를 AI가 인간의 이해력으로 이해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거는 모른다는 거죠. 네, 아무도 몰라요. 네. 그래서 오히려 그러면 이제,
이 상황에서 인간은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냐라고 제 개인적인 의견을 물어보신다면 큐레이션하는 능력하고 소비하는 능력밖에 안 남을 거예요. 저도 이제 그 기사를 보고 좀 궁금해서 몇 가지 모델 이제 제가 써볼 수 있는 것들을 받아다가 이제 회사나 집에서 막 돌려보고 한 몇 시간 정도 갖고 놀아봤는데 네. 정말 상상치도 못한 그림이 나올 수 있더라고요. 막 이상한 걸 막 근데 예를 들면 제가 처음에 했던 거는 얘가 인식하고 있는 유명인의 범위는 어디까지지? 예를 들면 미국 대통령 이름을 초대부터 해서 여태까지 있는 미국 대통령의 웃는 얼굴을 다 그려보라고 해보고, 그 다음에 유명한 스포츠 스타를 다 넣어보고, 그 다음에는 유명했던 전쟁 뭐 영웅이라던가, 아니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순서대로 다 넣어봤는데 어느 정도는 다 맞추는 거예요. 근데 그래? 그럼 너 마블 캐릭터 알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해봤었거든요. 근데 얘가 생각한 것보다 많이 알고 있는데, 근데 얘가 알고 있는 게 결국에는 이제 그 이미 구글이나 이런 데서 이미지 검색으로 보면 나오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 아마 공부를 한 거겠죠. 예, 그래서 굉장히 똑똑하다. 근데 결국에는 인간이 그걸 골라내는 기술이 아마 더 중요한 시기가 오지 않을까. 그 얘기를 하셔서 하는 말인데, 네네네. 실은 저도 그거 써봤습니다. 재밌죠? 실은 밤새고 했어요. 그거. 재밌지 않으세요, 그거? 졸라 재밌습니다. 개 재밌어요, 이거. 네. 근데 뭐 그냥 재미로 했다 이전에 사실 제가 직업이 그림 그리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관심이 안 가질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내 밥그릇을 뺏어갈 수도 있는 친구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 컴퓨터 컴맹인데도 불구하고 그 프로그램 어떻게 하는지도, 난 디스코드란 게 뭔지도 몰랐어요. 네. 디스코드에 들어가서 하는 거더라고요. 미드저니 모델. 네네네. 그래가지고 막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명령어를 영어로 뭐 4K 뭐 하이 퀄리티 뭐 이런 거 해가지고 하는 거고, 내가 명령어 넣은 거를 보는 그림만 있는 게 아니고 남이 넣은 명령어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사람들이 내가 넣은 명령어가 잘 나오면 마치 자기가 그린 것처럼 기뻐하며 자기가 넣었던 키워드에 대해서 공유를 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렇죠. 네. 아마 거기서 보셨을 거예요. 네네네. 근데 제가 했던 건 뭐냐면은, 내가 현재 그리고 있는 그림이란 게 있잖아요. 네네. 그것을 AI가 한다고 했을 때 어디까지 유사하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했는데, 결론만 말씀드리자면은, 다행히도 AI가 추구하고 있는 그림의 방향과 나의 그림의 방향은 다행히도 다른 것 같다가 결론입니다. 그게 만약에 같으면은 저는 이제 깡통을 차는 게 되는 거죠. 아니죠. 이제 그렇게 되면 네. 그 본인의 스타일로 그림을 그리게끔 하는 키워드를 잘 생각해내는 사람으로 발전하겠죠. 결국 그렇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근데 어쨌거나 현재는 AI와 나는 현재는 맞아요. 현재는 AI와 나는 다른 방향성으로 가고 있다라고 나는 깨닫고 안심하고 잠에 들었습니다. 저는 반대인 얘기를 하나 하자면, 저희가 어저께 헬베티카 다큐멘터리를 보았습니다. 네네. 아시죠? 헬베티카가 뭔지는? 모릅니다. 한 50년에서 60년 정도 된 폰트인데요. 그냥 영어를 봤을 때 깨끗해 보이는 맑은 고딕 같은 폰트를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 전까지는 사람들이 다 그 인쇄소에서 상업용 폰트를 다 쇠로 깎아서 세트로 팔았었는데, 이제 그래픽적인 폰트가 나온 거죠. 컴퓨터에서 그렇죠. 활용할 수 있는. 근데 그 다큐멘터리랑 이런 걸 보면서 이제 다른 강의를 들었던 게 생각이 났는데, 저희가 다 OS 이렇게 다 보급되고 난 다음에 타이포 관련돼서 디자인을 한다 그러면은 글씨를 키우고 한 줄 띄고 뭐 간격을 넓히고 이런 게 마우스로 하면 금방 되는 일이잖아요. 인디자인에서. 근데 우리의 선배는 그 하나하나 글씨를 깎아서 이렇게 배열하던 조판공이 디자이너의 선배라고 생각을 하고, 글씨를 1cm 옮길 때 들여쓰기를 할 때 그걸 조심하는 마음을 가져야 좋은 디자이너가 될 수 있다. 이런 강의를 듣고 이제 헬베티카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그런 생각이, 아까도 큐레이션 뭐 이런 얘기 했지만, 지금의 디자이너나 뭐 이런 사람들이 엄청난 걸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나와 있는 걸 어떻게 조합하고 어떻게 이 화면에서 버릴지를 잘 선택하는 사람이 미감이 있고 진짜 좋은 디자이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AI가 어떻게 그려주던 간에 오더를 어떻게 넣는지에 따라서 결과가 다른 거고, 이제 나 일러스트 그려서는 일거리 다 뺏겼어. AI가 다 그려. 이런 패배적인 자세로는 살 수 없지 않나.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물론이죠. 네네. 근데 이제 트위터나 이런 데 다들 내 그림 소스로 쓰지 마라. 막,
이런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뭐 그런 식이면 컴퓨터가 나오고 뭐가 나왔을 때 사라지는 직업도 되게 많았지만 그거를 막을 수는 없는 기술을 막을 수는 없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뭐 제가 아까 뭐 깡통을 찾네 이런 표현 썼지만은 저는 항상 내가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란 한에서는 항상 어떠한 대상과 싸워야 되는 존재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이미 정글이기 때문에. 네, 깡통 찰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은 저는 아예 이 일을 하면 안 되죠. 그렇죠. 네. 저는 그런 되게 역행하는 다큐멘터리잖아요. 그 고전적인 그렇죠. 글씨체가 어떻게 거의 100년에 걸친 시대에 이렇게 영향을 줬나 하는 다큐멘터리랑 민 씨가 얘기하는 거 보면서 어쨌든 그래도 사람이 할 일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네. 흥미롭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웃겼어요. 그러니까 이 개연성 존재하지 않는 워드 단위로 입력한 걸 귀신같이 이해하고 내가 원하는 걸 받아낼 수 있다라는 그 점이 너무 웃기더라고요. 근데 태그를 단어만 넣는 경우도 있는데 문장으로도. 짤막한 문장도 있더라고요. 물론 영어로 해야 되지만요. 그 디자이너들이 한참 많이 얘기하다. 화려하면서 심플한 디자인 원합니다.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지금 네. 그 얘기랑 너무 똑같아요. 네, 따뜻하면서도 부드럽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그림이기도 하면서 더 정확히 말하면은 상업 일러스트레이션 같은 거죠. 클라이언트가 있어가지고 어떠한 그림을 그려주세요라고 요구하는 거랑 똑같은 상황인 거죠. 그죠, 그죠. 네. 근데 제가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놀이를 막 하다가 얘 똑똑하다. 그럼 이제 뭘 시켜볼까 하다가 예전에 그 세상에 이런 일이 책 있잖아요. 네네. 거기 보면은 그 외계인이랑 악수하고 있는 빌 클린턴 있잖아요. 네네. 그 그림을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아. 얘가 그린 거. 근데 그래서 한 30번인가 도전했는데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에얼리언이랑 같이 있는 빌 클린턴은 됨. 근데 에얼리언 화된 빌 클린턴이 자기 손을 잡고 있는 건 됨. 근데 에얼리언 2랑 악수하는 빌 클린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악수를 시킬 수 있는 거야? 영작을 잘못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잠깐 듭니다. 근데 저도 아니야. 저도 해보고 얘기해. 그 다리가 달린 종이컵을 그리라고 했는데 못 그리더라고요. 네. 못 그리더라고요. 그게 바로 AI와 나의 방향성의 차이인 맞아요, 거죠.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안심하고 잠들었다. 아니, 혹시 몰라요. 실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웃긴 게 실제 그걸 그리게 할 수 있는 키워드가 존재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걸 못 찾았을 수도 있는 거죠. 나름대로 다양한 방식으로 명령했는데 못 내가 알아먹더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그 궁극의 문장을 못 찾은 거잖아. 어쩌면은 왜 종이컵에 다리가 달려있지?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AI가. 그러니까 이게 참 재밌어요. 그러니까 그걸 해석하면서 자꾸 얘를 인간 대하듯 하더라고요. 그렇죠. 나는 근데 얘는 인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역시 거기서 약간 제 뇌가 약간 이상해지는 느낌이었어. 그러니까 정확히 그냥 5살 정도 되는 어린이 같은 방식으로 대하는 방식이죠. 그림을 개쩔게 그리는 5살짜리 어린이인 거지. 약간 헤어질 결심에서 박해일이 탕웨이한테 어떻게 쉽게 말해야 이 여자가 알아들을까라고 네네네. 계속 고민하는. 그래서 요거 가지고 한 일주일 놀았는데, 그 디스코드에서 하는 그 방식도 있는데, 그 엔비디아에서 그 만들어낸 그것도 해볼 수 있거든요. 좀 이렇게 어떻게 하면. 근데 그게 훨씬 더 그 스케일업도 잘 되고, 그 컴퓨터만 좋으면, 되게 잘 나와서 아주 재밌습니다. 그거 갖고 놀면. 혹시 제가 갖고 놀 수 있는 수준의 그런 거예요? 제가 뭐 방송 이거 끝나고 한번 뭐 알려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좀 복잡하긴 해요, 근데. 생각한 것보다는. 알겠습니다. 네. 우리 본론으로 가자. 네. 예. 자. 이 얘기 이번 주에 하려고 엄청 준비 많이 네. 했거든요. 네. 여튼, 근황 얘기는 여기까지였고요. 네. 자, 이번 주랑 다음 주의 얘기는 바로 추억의 군대 네.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뭐 어디서 뭐 했는지, 네. 뭐 주특기가 뭐였는지 뭐 이런 거. 몇 군번이었는지 이런 거 까고 시작할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07년도에 군대를 갔죠. 07번 네, 군번, 07번 군번이고 저는 육군이고. 육군. 육군이고 저는 그리고 이제 그 메이커 사단 중에 하나고. 네네. 메이커 흔히 얘기하는 메이커 사단 중에 하나고. 네. 그리고 꽤 좀 전방 쪽에 속했고. 그리고 저는 이제 박격포를 운용하는 박격포였고요. 네. 예. 뭐 그렇습니다. 예. 저 같은 경우는 02년 네. 군번이었고 논산 출신이고 실은 육군은 아니고 의무경찰. 네. 인데 의무경찰도 굉장히 다양한 의무경찰이 있는데 서울 소속의 방범순찰대. 네. 방순. 경찰서 소속이었고 방범순찰 업무도 하면서 시위 관련 업무도 하면서 교통 업무까지. 네. 굉장히 다양한 업무를 잡이 몇 개야? 네, 했었고 뭐 음주 단속 이런 것도 많이 했었고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카린 씨 같은 경우는 미필이고 미필이지만 면제죠?
미필은 언젠가 해야 될 것 그러네. 같은 느낌이니까 맞네. 해당 없음이라고 이력서에는 표시되더라고요. 군 면직 그 사유에는. 근데 어쨌든 군사 지역에서 꽤 오랜 세월을 살았습니다. 아주 유명한 군사지역 중 하나죠. 예. 네. 예. 아, 근데 저는 그래서 이게 그러면 이제 뭐 군대 얘기는 당연히 20세기 소년 스타일이면은 네. 처음으로 알게 된 군대 컨텐츠가 무엇이냐. 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네네네. 예. 저희가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얘기는 당연히 우정의 뭐였어요? 무대. 우정의 무대 얘기죠. 저희 어머니가 맞습니다. 뒤에 계신. 뽀빠이 이상형 네, 아저씨. 맞습니다. 그 추억의 이름. 저는 이제 그 사촌 형이 처음으로 이제 전역을 하고 나서 집에 왔는데 주말에 집에 휴가를 나갔나 그랬는데 그걸 우정의 무대 보고 있는 거예요. 네네. 근데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가는 거야. 군대가 저렇게 좋은가? 네,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어렸을 때, 제가 이제 네네네. 어렸을 때. 근데 이제, 약간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보는 사람은 누구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 프로그램을 보고 재밌어 하는 걸까? 근데 거기 거의 전반부는 인기가요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본 거였어. 인기가요여서. 그래서 엄청 당시에 이제 좀 핫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노래 부르고 막 하는 네. 특유의 군인 박수를 이제 치면서. 예. 근데 엄청 더 새까매 아저씨들이 맞아요. 다 새까맣고 머리 스타일도 다 똑같아. 근데 목소리 엄청 크고. 그래서 저게 뭐야? 약간 그리고 뭐. 끼 있는 군인들이 나와서 장기자랑 같은 거 막 하지 않았어? 맞아요. 노래도 하고. 근데 춤도 가수들이 뭔가 그런 초유명 가수보다는 조금 네, 밑에가 그죠, 나오죠, 그죠, 그죠. 보통. 네.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그 어머니 찾는 코너가 유명했는데 코너명이 뭐였죠? 갑자기 기억 안 나네. 돌격 고향 앞으로 뭐 이런 거였던 거 같아요. 나는 근데 맞을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이름이. 아니, 나는 BGM만 기억나. 엄마가 뚠뚠뚠뚠 보고플 때 뚠뚠뚠뚠 엄마 사진 꺼내놓고 뚠뚠뚠. 왜냐면 어머니를 업은 상태로 그 상태로 휴가를 가는 게 맞아요. 그거 봐서 돌격 네. 고향 앞으로 뭐 이랬던 것 같아. 근데도 그때도 사람들이 빨리 늙어가지고 네네네네. 네. 지금 틀린 말은 아니죠. 지금 군대에 보낸 어머니들은 되게 젊은 느낌이 되잖아요. 그렇죠. 당시 한복 입고 쪽진 맞아. 느낌의 약간 노모 느낌? 꼬부랑 느낌. 네, 맞습니다. 저도 그 느낌 느꼈어요. 네. 지금 생각해보면은 아들 군대 갔으면 뭐 40대 후반 뭐 이 정도면 그렇게 제목이 그리운 어머니입니다. 너무 슬퍼. 와 씨. 그래, 돌격. 야, 엄마가 이런데 돌격하면 이상하잖아. 엄마한테 돌격하지 않잖아. 근데 나 그 생각난 거 있어. 엄마가 없는데 나온 청년들이 있어. 있었어. 그런 거 있었어. 눈물 보이는 거. 네. 엄마가 나 없지만 갑자기 너무 슬퍼져. 엄마라고 한번 불러보고 싶어서 나왔다고. 근데 그런 얘기 하면 뒤에 계신 어머니가 여러분 모두가 나의 아들이고 막 그런 얘기 한다고 이제 그러면 맞아. 그러니까 막 날 어머니라고 생각하고 부르시라고 그 실루엣으로 돼가지고. 옆으로 해가지고 네, 어머니 실루엣. 네, 어머니 실루엣. 되게 짠한 포인트 많았어 나한테는 막. 뒤에 계신 어머니는 저희 아버지 왔습니다. 그리고 막 사연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뭐 아버지 없는데 어머니가 뭐 이렇게 키워주시고 막 되게 이렇게 구구절절한 사연도 많았고. 젊었을 때 저희 아버지가 뭐 월남 파병을 가셨는데 돌아가셔서 삼남매를 기르기 위해 생선 장수를 하셔서 머리로 이고지고 하시고 어머니 없는 집안에서 저희 삼남매는 했는데 제가 맞이어서 지금도 저희 동생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고 막 그런 얘기 하면은 막 거기 앞에서 나 오이씨야 너야 니네 오빠 맞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때가 더 휴가가 드물었었나 봐. 그 옛날이라 그런지. 휴가가 드문지 모르겠는데 확실한 거는 근무 기간은 훨씬 길었죠. 거의 그때 3년이었으니까. 만 복무기간. 3년 거의 그랬으니까. 진짜 너무 짠한 프로그램. 그런 것도 있고, 이제 그거 외에는 뭐 그런 것도 있죠. 뭐, 공수특전단이나 뭐 이런 데 가면 거기서 한번 또 뭐 머리로 막 뭐 깨고 막, 네네. 흐야, 파라락! 막 이러면서. 격파. 예, 그런 것도 격파, 한번 또 격파. 보여주고, 예, 그 다음에 뭔가 또 거기서 자랑할 만한 거리 있으면 또 한번 보여주고. 총검술 막 예, 촉촉촉. 그 부대 사기를 위해서라도 더 하는 거긴 하니까요. 예. 혹시 그러면 실제로 이런 것처럼 군대 있을 때 이런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 가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없었어요. 제가 있습니다. 그거는 2부에 이부에서? 얘기하겠습니다. 네네네.
예. 그래서 이제 우정의 무대를 이제 하게 되면 물론 이제 나중에 이제 그 TV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서 이상용 씨가 얘기해 줬는데 뭐 그 무대 하기 전에 뭐 약간 뭐 분위기를 예열하는 무슨 뭐 이런 것도 있었고 약간 뭐 야한 농담도 잘하시고 약간 뭐 이런 얘기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우정의 무대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죠. 또 당시에도. 그래가지고 이제 그건 없어지고 그 다음으로는 KBS2에서 나 알아. 그 제목이 뭐였더라? 무슨 돌격 뭐 이런 거. 신고합니다. 신고합니다? 신고합니다가 아닌데? 신고합니다 무슨 코너명 아니었어? 차인표 이휘재 막 이런 사람들 나왔던. 저 있었어. 있었어. 그러니까 무슨 최신 병영 돌격 신고합니다? 뭐 이런 KBS 1에서 했던 프로그램이 그래가지고 있는데. 요새 군대가 이렇게 좋아졌어요 하는 게 홍보성의 그런 거였는데 그거 재밌게 봤었어요. 그게 제 기억이 맞으면 아마 KBS 1에서 했던 거였고 거기 중간중 이제 매주마다 이제 어떤 다른 여러 부대들을 만나고 비슷하게 이제 거기 안에 있는 어떤 뭐 시설 소개라던가 이런 것도 하는데 무슨 드라마 같은 게 약간 잠깐 나오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지금 이제 그 군대에 있는 그 연예인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가볍게 이제 뭐라 그래야 돼? 약간 드라마 같은 게 나오는 뭐 그런 게 또 있었죠. 1996년도에 방영됐대요. TV 내무반 신고합니다. 차인표, 구본승, 이휘재. 이거는 드라마 따로. 이거 뭐 청춘 뭐 이런 거죠? 아니요, 맞아요. 맞아요? 네, 맞는데 여기 보면은 나오시는 분들이 권혜요, 최종원, 조형기, 박광정, 전무송, 차광수, 이영철, 권영훈, 이상인 등 이렇게 되게 배우들이 엄청 나오는 뭐 드라마 형식인 거예요? 드라마. 그러니까 국군 홍보 드라마였다고 해요. 그 국군 홍보 드라마도 있죠. 그리운 어머니 조금 들어보실래요? 네네. 네네네, 좋습니다. 네. 잠시만요. 유튜브에 있어요? 예, 있어요. 세상 참. 아니 그때도 이휘재가 약간 뺀질이로 나오고 차인표는 되게 멋있게 나오고. 킬게요. 엄마 얼굴 보고 나면 눈물이 납니다. 어머니 내 어머니 여기까지만. 네. 좀 버전이 다른 것 같은데요? 약간 좀 더. 우리가 하는 버전은 좀 한음이 더 높아요. 되게 어쿠스틱 버전. 그래요? 그럼 이건가? 잠깐만요. 전주가 긴 걸 보니 옛날 노래구만. 이거 맞는 것 같습니다. 색소폰인가요? 그런 거 같죠? 이거 맞습니다. 여기까지만. 네. 엄청나네요. 네. 네. 듣기만 해도 약간 슬픈 게 있네요. 예. 아마 이거 들으신 분들 다 이 노래 외우고 계실걸? 아마 그럴 겁니다. 예. 아까 얘기했던 신고합니다 얘기를 하자면 차인표 되게 잘생겼잖아요. 그렇죠. 근데 육사였는데 이제 사고가 있어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다가 현역으로 그 드라마 내용 얘기하는 거죠? 네. 네. 오게 되고 뭐 이희재는 약간 뺀질거리는 그 역할을 맡고 구본승도 나오는데 구본승이 약간 여자친구 때문에 맨날 전전긍긍 하는 역할 이런 걸로 나왔던 생각이 납니다. 제가 아까 얘기하려고 했던 TV 엠버번 신고합니다는 그 우정의 무대하고 같은 포맷이에요. 이거는 그냥 아예 예능 프로그램이고 드라마 신고합니다가 따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 다른 거라고요. 네네, 예. 알아요. 그래서 이용식 아저씨도 나오고 막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손범수 아저씨가 나왔는데 자기가 복무하던 부대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때 알던 사람이 뭐 지금 소령으로 계신다거나 뭐 이렇게 해서 뭐 그때 얘기도 좀 하고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당연히 뭐 부모님 만나고 뭐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뭐 그것도 근데 꽤 이런 류의 프로그램이 약간
그 시청률이 너무 높지도 않지만 너무 낮지도 않은 그 어떤 이게 유지가 되잖아요. 네. 고정층이 딱 확실한 프로그램이니까. 근데 이제 점점 뭐 시대가 바뀌면서 이제 지금은 이제 안 나오는. 네. 또 지금은 아예 그 육군 관련된 뭐 유튜브라던가 별도 채널들이 다 있죠. 아예 뭐 이렇게 굳이 공중파에서 뭔가 할 필요가 없게끔. 예, 또 그런 게 있습니다. 네. 그쵸, 뭐. 이거 말고도 무슨 코미디 프로에서 김한국 아저씨 나오는. 그건 동작 그만. 동작. 근데 그 다음에 그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예. 그 다음은 이제 군대 군대를 어떤 이용한 어떤 그 실제 컨텐츠들. 그러니까 얘기하신 동작 그만 같은 경우. 예, 여기도 이제 뭐 매기 아저씨, 이상훈, 뭐 그 최양락 아저씨, 뭐 이런 사람들 나와가지고 뭐 거기 소대, 그러니까 한 소대, 지금 막사의 전 막사를 기준으로 하는 뭐 이야기들. 꽁트에 가까운 네, 그런 꽁트죠, 거죠. 꽁트죠. 근데 어렸을 때 생각에 그 아저씨들은 군복에 무늬가 없고 민자였어. 그치? 아, 민자 무늬 네네네. 때니까 실제. 근데 네. 그게 더 멋있는 것 같아, 나는. 개인적인 취향. 어쩌라는 거야? 또 제복. 그러니까 오히려 그게 더 제복 같은 느낌이 있지 않았어? 난 그게 좋더라고.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뭐 TMI이긴 합니다. 이제 합니다만 그게 지금 그 다음 아시는 그 버전의 군복으로 바뀌게 된 건 그 한국이라는 어떤 그 지형 지물 기준으로 했을 때 그 민자 무늬가 오히려 이제 적군에게 발각되기 좋은 그러니까 패턴으로. 위장이 더 네, 좋으니까. 맞습니다. 요즘에 뭐 디지털 군복 뭐 이렇게 그런 걸로 또 요즘 바뀌었더만. 약간 QR코드 같은 느낌으로 네. 바뀌었죠. 그 QR코드가 오히려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간 건데, 그 QR코드를 일정 그 범위에서 잘라서 이렇게 보면은, 그 세 개의 패턴이 한국에서 산을 찍었을 때 나오는 패턴 안에 있는 색깔하고 거의 같은 색감이에요. 이유가 있겠지. 예, 가까이서 보면은 QR코드처럼 보이지만 아주 멀리 있으면 전혀 더 보이지 않게 되었다라는. 예. 근데 그 내가 생각하는 게 전통적인 제복의 느낌은 그게 더 멋있어 보이더라. 그런 거죠 뭐. 네. 박정희가 입은 그런 느낌이죠. 네네. 전두환이 입은 그런 느낌이죠. 네. 아우 절레절레. 어쨌든 네. 그리고 이제 그런 예능 프로그램도 당연히 있고 방금 말씀하신 뭐 드라마, 라디오 드라마라던가 뭐 이런 데서도 군대 얘기가 좀 나오는 게 좀 있어요. 근데 또 그거는 사실 군대가 주라기보다 정치가 또 주라서 뭐 많이 다룰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개인적인 얘기를 조금. 네네. 우선은 이제 대학교를 가면 그 군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사실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남자애들은 중고등학교 때도 언젠가 내가 군대에 간다는 막연한 공포는 있었어. 그리고 대학교 때 군대에 대한 얘기를 진지하게 생각하는 원인은 뭐냐면은 바로 신체 검사 때문이죠. 그죠. 네. 신체 검사를 받으면서 내가 군대 맞습니다. 가야 되구나라고. 병무청에서 그게 딱 그렇죠. 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방동에 가는 거죠. 일단 그게 딱 오면 기분이 안 좋습니다. 네. 저는 교통체증으로 춘기 훈련을 알던 집안이었거든요. 저희 집이.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가 왜 이렇게 밀려라고 하면은 장갑차가 도로를 점령하고 있는 거예요. 차가 안 밀릴 시간인데 왜 이렇게 밀려? 야, 춘기 훈련하나 봐. 네네네. 그러면 진짜 가보면은 장갑차들이 이렇게 도로를 막고 잘잘잘잘 가는 거죠. 그럼 지각이야. 그럼 봐줘요? 알죠. 학교에서도 다 알죠. 알고 그럼 하는데. 다행이네요. 네네. 그리고 저희 근처에 그게 있었어요. 그 검문소. 거기 검문소 자리 몇 개 있지. 그러면은 헌병이 타요. 헌병이 타서 그 맨 앞부터 뒤에까지 쫙 걸어가면서 이제 군인들 있으면 뭐 증 보여달라고. 그렇죠. 외출 뭐. 그때도 항상 헌병은 참 키가 크고 잘생겼어. 이 생각을 그때도 하긴 했어요. 그게 경기 북부 지방에 쪽엔 다 있어요. 의정부에도 그래서 검문소 있었고, 양주로 넘어가는 그쪽에도 검문소 있었고, 근데 검문소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이제 그래서 버스에 군인이 타는 것 자체가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쪽 지역의 이제 친구들한테. 그리고 가끔 차도 검사를 받아요. 뭐 예를 들면 트렁크라던가. 네네네. 그러니까 누군가 타령을 했다. 그런 날이 있죠 또. 그러면 이제 네, 다 검사하죠. 근데 제가 그때 대학을 통학을 할 때였는데 버스에 앉아 있는데 검문을 하면 되게 느려지잖아요. 일단 어떤 새끼가 또 타령을 했나 봐 이러면서 이제 또 그렇게 얘기하지 말란 말이야. 어떤 새끼라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사카린 씨. 근데 아시겠어요? 이렇게 버스에서 누워 있는데 이제 어떤 또 그때는 본인의 지각 이런 게 얼마나 나의 장학금 뭐 이런 거 걸린 거니까. 그게 달린 거지. 현실적인 이야기 또 돈 하니까 몇 푼이 또. 아니란 말이야. 그것도 더 맞는 그러고 말이에요. 누워서 이제 고민을 합니다. 왜 타령을 했을까? 여자친구겠지?
보통 이제 뭐 그런 생각이 엄마 보고 싶어서 타령하진 않았을 거야. 한국인 효자가 없어. 엄마 보고 싶어서 타령하시는 박찬 씨의 망상 타임이었습니다. 망상타임 이렇게 하면. 사실 아주 클래스 사람이네 이 사람 정말. 이게 버스에서 누워서 그런 상상을 하는 거죠. 직각인데. 뭐 그렇다고 뭐 검문을 방해한다거나 뭐 헌병을 협박한다거나 그러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아니 헌병은 저한테 내가 말이야. 내려 빨리 내 장학금이 지금 불타고 있다고. 아니 헌병은 나한테 말조차 걸지 않아. 그도 나한테 관심 없고 나도 그한테 관심 없어. 아니 나는 뭐 내가 어떻게 봐도 내가 뭐 군대 탈영하고 나온 애처럼 안 생겼는데 관심이 있겠습니까? 맞는 말씀이에요. 네. 예,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그게 너무 부담이 많이 됐어요. 저는 또 등치기도 좀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솔직하게 이런 느낌도 있었어요. 내가 그냥 좀 더 살을 찌우면 군대를 안 가지 않을까? 되게 아리까리 했거든요. 왜냐면 저 근데 신체검사 당연히 그래서 하러 갔는데 그렇다고 해서 막 약간 인터넷에 뭐 그런 걸 찾아보게 되잖아요. 솔직하게 막 그렇죠. 애들이 그런 글에 관심이 더 가고 네네. 막 그러니까 무슨 뭐 입영 기준이 강화되었다라던가 뭐 이런 뉴스가 어디선가 보이면 좀 한 번 더 읽어보게 되고 왜냐면 나하고 내 삶하고 직결된 이야기니까. 맞습니다. 근데 좀 더 공교롭게도 살을 뺐어요. 그래가지고 군대를 가게 된 케이스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군대를 안 갈 정도로 되게 과체중이었는데 네네. 근데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뭐 어떻게 이렇게 된 거 그냥 가야지 뭐 괜히 뭐 나중에 또 이게 사실 또 제 나이대에서는 이제 전역을 하거나 이럴 때 만약에 군대를 안 간 친구가 있으면 너 군대 왜 안 갔어? 라고 하면은 뭐 블라블라 이 얘기하는 걸 보면서 이렇게 느낌이 내가 저렇게 한다면 나도 좀 그럴 것 같은데 그래서 그냥 가자. 그래서 저는 그냥 갔어요. 근데 저도 비스무리한 상황이었는데 저 같은 경우도 군대 가면 지장이 있을 정도의 천식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하는 거죠. 내가 그렇죠. 좀 노력하면 어쩌면은 군대를 최소 4급으로 빠질 수 있겠구나. 그죠, 뭐.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면제가 아니라, 뭐, 네. 예를 들면 그냥 공익을 한다거나, 뭐, 이 네, 네. 정도. 그러니까 누가 봐도 1, 2급이 아니고서야. 그렇죠. 네, 네. 그렇죠. 실제로 되게 심했었거든요. 천식이. 네. 좀만 뛰어 뭐 헥헥거리고. 그래가지고 진단서를 받기 위해서 서울에 있는 뭐 유명 대형 병원 대학병원에, 가가지고 그 막 검사가 2가지가 있어요. 진먼지 진드기 알러지 반응 검사와 운동 유발 검사. 네. 진먼지 진드기를 해갔을 때 피부에 그 반응이 나타나냐랑 운동 뭐 몸에 뭐 껴놓고 무슨 있잖아요. 네, 그런 거. 캡틴 아메리카처럼 껴놓고 런닝머신 달리면서 그 몸의 상황이 어떻게 변하느냐. 그런 걸 받아서 진단서를 띄워가지고 그걸 이제 병무청에 제출하려는 요령으로 해가지고 돈을 좀 썼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대학교 2학년 끝나고 군대를 갔는데 제가 기숙사에 있었거든요. 기숙사가 졸라 더러웠어요. 네. 저번에 네. 얘기했죠. 그 더러운 속을 그런데 2년 동안 살다 보니까 강해졌어? 천식이 나왔습니다. 강해졌구나. 네네. 강해졌어. 역시 인간은 환경 기반이야. 맞아요. 네. 깨끗한 데만 살면 오히려 약해진다는 거죠. 적당히 더러운 데 살아야지. 너무 더러우면 안 되지만. 이게 뭔 코미 같은 얘기야. 아니, 그럴 수 있어. 내가 진 거예요. 네. 내가 진 겁니다. 그래서 정말 더러운 데 살다 보니까는 내가 들었다기보다는 거기 환경이 더러웠어요. 그럴 수 있죠. 그랬더니 아무리 뛰어도 숨이 안 차. 면역이 돼버렸어. 오 마이 갓. 캡틴 아메리카가 된 기분. 물론 그때 캡틴 아메리카 뭔지 몰랐지만은. 그래서 돈만 날렸다. 그러니까 이게 비슷한 사례가 제 동생도 네. 왼쪽 무릎 연골이 찢어졌었어요. 근데 그게 엑스레이는 안 나온단 말이에요. MRI를 돈이네 그것도. 찍어야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근데 MRI를 이제 큰 돈을 주고 찍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비급여니까 찍었는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가면 갈 수도 있는데 안 갈 수도 있는. 네, 애매하네요. 애매한. 네. 그래서 갈까 말까 했는데 이제 병무청의 그날 상황에 따라 그분의 컨디션에 따라 이제 맡겨야 되는 상황인 결국 거예요. 결정하는 건 사람이기 때문에. 그죠. 네. 네. 최종 판정은 인간이 내리는 그래서 가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저는 해피엔딩이네, 저는 해피엔딩. 그래서 본무청에서도 저한테 약간 애매하게 얘기를 했어요. 너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간당간당하니까 이렇게 해서 갔다가 많이 먹고 입대하면 튕겨 나올 수도 있다. 다시 검사할 거니? 약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재검을 할 거냐.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이상한 얘기죠.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그분이 하신 얘기는 뭐냐면 시간만 빠지는 일이 너한테도 안 좋을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냥 입대하기로 했는데 갔는데 몸무게가 과체중이 돼서 튕겨 나오게 되면
다시 또 재검을 해서 병역을 다시 받아야 되고 이 과정에서 네 인생의 그 시간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학생이 뭐 지금 대학교 다니고 하니까 뭐 이런 건 좀 고민을 해서 부모님하고 상의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약간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한 4kg 차이였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사실 나가서 그냥 돼지갈비 한 3인분 그냥 해버리면 바로 4급 거의 그 정도였거든 진짜로. 그러니까 그 아저씨가 나한테 자꾸 눈치를 줘, 이 아저씨가. 아니, 그니까, 이 아저씨 딴에는, 그러니까, 근데 그분이 예를 들면, 너 군대 가지 마. 이게 아니라, 네네. 너 이렇게 했다가, 그러니까, 그 사람도 그 사람 나름대로 케이스를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했다가 차일피일 해서 군대 가는 줄 알고 가는데 챙기고, 가는 줄 알았는데 가는데 챙기고, 이렇게 하다가, 막, 예를 들면 20대 때 1년이 얼마나 소중해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되는 케이스가 가장 워스트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좋다. 그러니까, 똑바로 정해라. 더 찌워서 4급을 해서 공익을 하든, 아니면 빼서 군대 가든. 근데 이제, 자기가 생각하기에 그래도 군대 가는 게 낫지 않겠냐. 뭐 다른 데는 다 멀쩡하다. 뭐 눈도 뭐 좋고 뭐 무릎이나 뭐 이런 것도 뭐 딱히 뭐 큰 문제 없는데 왜 약간 이런 게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례가 주변에 많은데 저희 사촌 동생도 네. 왜 긴장하면 혈압 높게 나오는 거 아시죠? 아. 그러니까 건강 검진만 받았다 하면 고혈압인데 편하게 있으면 혈압이 내려가는. 근데 그게 그 친구가 신검을 받을 때마다 긴장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군대를 보낼 겁니까? 했더니 보낼 겁니다. 그러면 병원에서 24시간을 누워서 혈압을 재는 그런 검사가 있대요. 그러니까 일정하게 유지가 되냐. 네. 근데 거기서 정상이 나오면 군입대를 할 수 있는 거고 네. 거기서도 이렇게 혈압이 중간중간 튀면은 군대를 못 온다. 근데 군대를 가기 위해 몇십만 원을 내고 대학병원에 가야 그 검사를 받을 수 있는데 어머니는 이제 슬슬 짜증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아니 군대를 빼려고 돈을 들이는 것도 아니고 군대를 보내기 위해서 내가 이 돈을 들여야 되냐 아들을 위해. 아 이런 상황이네요. 아, 이런- 네.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결과 같죠. 저희 집은 다 해피엔딩. 저희 집 웬만하면 보내려고 애를 쓰는 네네. 집이기 때문에. 네. 네. 여튼 시간이 네. 그냥 관계로 본격적으로 군대 가서의 이야기는 다음 주에 하는 거예요. 아니, 아직 군대 안 갔어요. 안 갔구나 아직. 네. 아직 가지도 못했어. 그리고 내가 장담하는데 가는 데까지 20분 걸릴 거예요. 아,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훈련소로 끝날 수도 있어요. 네네.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하여튼 다음 주에 군대 얘기 이어서 하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